호화저택에서 유모는 자신이 키운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이 해고당합니다. 7살 소녀는 구겨진 그림을 들고 애정마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른 아침 부모의 사진을 손에 든 소녀는 아버지에게 "아빠, 저도 해고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남자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다음 날 그가 하는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김민호의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과 체코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거실은 그의 재력을 과시하듯 차가운 광택을 발했다. 김민호는 대한민국 최대 건설그룹 중 하나인 태산건설의 회장으로 그의 한마디면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결정되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그 저택의 2층 모서리 방에서 7살 김서연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자 그림이었는데 서연의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박순자였다. 박순자는 서연이 돌이 차에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베테랑 육아도우미였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올라온 51살의 그녀는 자식이 없었지만 서연을 마치 친딸처럼 돌봤다. 밤늦게 열이 날 때면 밤새 간병하고 서연이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주고 매일 밤 전래 동화를 들려주며 재워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순자 아줌마, 이거 봐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들어 보였다. "어머,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 이 분홍색 치마 입은 사람이 누구야?" 박순자가 무릎을 꿇고 서연의 눈높이에 맞춰 물었다. "아줌마요, 어제 입었던 분홍색 원피스 예뻤거든요." 박순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자신을 그려준 서연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그녀는 서연의 뺨에 살짝 뽀뽀를 해주며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아줌마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때 아래층에서 김민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순자 씨, 잠깐 내려와 보세요." 박순자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다. "서연아, 아줌마가 금방 올게. 그림 더 그리고 있어." 계단을 내려가는 박순자의 마음은 왠지 불안했다. 김민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거실에 도착하자 김민호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가정관리사 이영숙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앉으세요." 김민호가 소파를 가리켰다.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김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순자를 바라봤다. "박순자 씨, 책상 서랍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예?" 박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돈이요?" "5만 원이 없어졌어요." 이영숙 씨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 사라졌더군요.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저는 그런 일을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민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어제 제 서재에 들어간 사람은 청소하러 간 당신뿐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냉정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주세요." "회장님, 제발요, 서연이를..." 박순자가 애절하게 말했지만 김민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주세요."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호를 바라봤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서연이를 친딸처럼 키웠는데 단지 5만 원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장님, 정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영숙 씨, 박순자 씨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드리고 확인 후 배웅해 주세요." 박순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다. 김민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고 그녀는 단지 고용인에 불과했다. 위층에서는 서연이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분홍색 치마 옆에 노란색 꽃을 그려 넣으며 박순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서연은 아직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순자가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박순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줌마, 왜 울어요? 왜 짐을 싸요? 박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서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린 서연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서연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줌마가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언제 돌아와요? 서연이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박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포옹이었다. 서연아, 아줌마가 서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아줌마 사랑해요. 그때 이영숙이 문을 두드렸다. 박순자 씨, 시간입니다. 박순자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뺨에 키스하고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서연이 따라 나서며 봤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서연이 뒤따라왔다. 아줌마, 저도 같이 갈래요. 박순자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다. 뒤돌아보니 서연이 자신이 그려준 그림을 들고 있었다. 분홍색 치마를 입은 여자 그림을. 서연아, 아줌마 혼자 가야 해. 서연이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아줌마 없으면 싫어요. 현관에 도착했을 때 김민호가 서재에서 나와 차갑게 지켜봤다. 박순자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언제 돌아올지 말해 주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박순자 없이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평소 박순자가 들려주던 전래동화도 따뜻한 우유도 자장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둘러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른 적막함에 눈을 떴다. 항상 아침 7시면 박순자가 부드럽게 깨워주며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박순자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빈 방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제까지 있던 박순자의 옷들도, 화장대 위의 작은 소품들도, 벽에 걸려있던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박순자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줌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 이영숙이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다. 서연아, 일어났구나. 빨리 씻고 아래로 내려와. 아침 먹어야지. 이모, 순자 아줌마는 어디 갔어요? 서연이 물었다. 아줌마는 다른 곳에 가셨어. 자, 빨리 준비해. 이영숙의 대답은 퉁명스러웠다. 박순자와는 달리 그녀는 서연에게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단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서연은 혼자 씻고 교복을 입었다. 평소 박순자가 도와주던 머리 묶기도 혼자 해야 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삐뚤삐뚤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아래층 식당에 내려가자 김민호가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 박순자가 준비해주던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대신 이영숙이 대충 차린 토스트와 우유가 놓여 있었다. 아빠, 순자 아줌마는 언제 돌아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줌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아. 왜요? 어른들 사정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차가운 어조에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박순자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침을 거의 먹지 못한 서연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운전기사 이기태가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이기태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성실한 사람이었다. 서연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때로는 박순자와 함께 서연을 놀이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던 친근한 아저씨였다. 서연아, 안녕. 이기태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다. 기태 아저씨. 서연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채 타자마자 서연은 평소 박순자가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아저씨, 순자 아줌마 어디 갔어요? 서연이 뒷자리에서 물었다. 이기태는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 작은 얼굴에 가득한 슬픔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제 박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봤던 그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서연아, 이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줌마는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셨어. 왜요? 우리 집이 좋다고 했는데. 이기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특히 박순자가 억울하게 내쫓긴 상황을. 때로는 어른들이 실수를 하기도 해. 그리고 때로는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줌마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서연아. 아줌마는 실수하지 않았어. 서연은 이기태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린 그녀에게는 너무 복잡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순자가 더 이상 자신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지나갔다. 평소 박순자와 함께 볼 때는 모든 것이 흥미로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워 보였다. 길거리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을 보며 서연은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한 손이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박순자만이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아저씨, 저도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뭐? 이기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줌마처럼 저도 다른 곳으로 가면 아줌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기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7살 아이가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서연아,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이곳이 내 집이야. 하지만 아줌마 없으면 집 같지 않아요. 이기태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박순자가 없는 그 집은 정말 집이 아니라 그냥 큰 건물에 불과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다. 친구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교실로 향했다. 서연아, 어서 와. 친구 지민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 서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오늘 왜 기운이 없어? 아파?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집 아줌마가 없어졌어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이해할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엄마가 있었다. 서연처럼 아줌마에게 의존해서 사는 아이는 드물었다. 수업 시간 내내 서연은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박순자가 생각났다. 어제 아침만 해도 함께 아침을 먹고 머리를 묶어주고 학교까지 배웅해주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도시락을 열었다. 이영숙이 준비해준 단조로운 도시락이었다. 박순자가 만들어주던 예쁘고 맛있는 도시락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연은 몇 입 먹다가 포기했다. 서연아, 도시락 안 먹어? 지민이가 물었다. 배 안 고파. 오늘 정말 이상해.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방과 후 이기태가 다시 마중 나왔다. 채 타면서 서연은 또다시 박순자의 빈자리를 확인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비어 있을 것이었다. 아저씨, 아줌마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기태는 잠시 망설였다. 박순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말해줘도 되는 것일까? 왜 그래, 서연아? 그냥 궁금해서요. 아줌마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이기태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김민호가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서연아, 아줌마는 분명 잘 지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줌마도 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기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말 박순자도 서연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었다. 3년 동안 함께 지낸 전기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민호는 이미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자 방으로 올라갔다.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평소 박순자가 옆에서 도와주며 격려해주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저녁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다. 김민호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와 딸, 두 사람만 있는 식탁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다. 아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순자 아줌마가 정말 다시 안 와요? 김민호는 포크를 놓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래, 다시 안 와. 왜요? 김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7살 아이에게 도둑질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다. 아줌마가 잘못을 했어. 어떤 잘못죠? 물건을 가져갔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물건요?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다른 사람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박순자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다. 아줌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박순자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녀가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 서연의 어린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은 박순자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애썼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다.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고 혼자 씻고 혼자 아침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영숙은 성실히 일을 처리했지만 박순자와는 달랐다. 그녀는 서연의 감정에 관심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업무만 수행할 뿐이었다. 서연이 밥을 안 먹어도 울어도 조용히 있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연아, 빨리 준비해. 늦겠어. 이영숙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서연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다. 박순자라면 서연아,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아 하며 격려해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따뜻한 말도 들을 수 없었다. 차에 탄 서연은 이기태에게 물었다. 아저씨, 아줌마는 새로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이기태가 위로하듯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줌마가 정말 나쁜 일을 했을까요? 이기태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박순자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서연아, 때로는 어른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해. 오해요? 응.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서연은 이기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하지만 어린 그녀에게는 여전히 복잡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 서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소극적이었다. 선생님도 서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에 지민이가 다가왔다. 서연아, 요즘 너 왜 이래? 맨날 우울해 보여. 그냥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아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 지민아, 너희 집에는 아줌마 있어?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 말이야? 아니야, 나를 돌봐주는 아줌마. 나 베이비시터 우리 집에는 없어. 엄마가 있잖아. 서연은 씁쓸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자신에게는 박순자가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서연아, 너 엄마는 어디 있어? 지민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하늘에 있어. 지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이기태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아저씨, 저도 나쁜 일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이기태가 깜짝 놀라 백미러로 서연을 바라봤다. 뭐라고? 아줌마처럼. 제가 나쁜 일을 하면 아빠가 저도 내보낼까요? 이기태의 가슴이 철렁했다. 7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서연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너는 아버지의 딸이야. 가족이란 건 다른 거야. 하지만 아줌마도 가족 같았는데. 이기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박순자는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였다. 서연아, 너는 절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를 내보낼 리 없어.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박순자가 갑자기 사라진 경험은 서연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집에 도착하자 김민호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계약서는 내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연될 수 없어요.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다. 박순자가 있을 때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바빠도 박순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저녁 시간, 서연은 김민호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서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김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 서연아, 김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그 건에 대해서는 통화는 10분 이상 계속됐다. 서연은 그동안 혼자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통화를 마쳤을 때 서연은 이미 식사를 끝낸 상태였다. 미안해, 서연아. 중요한 전화였어. 뭐라고 하려던 거였지?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서연은 실망했다. 박순자라면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을 것이다. 어떤 전화보다 서연이 우선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박순자의 빈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도 아줌마가 보고 싶었다. 아줌마는 왜 나쁜 일을 했을까?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아줌마는 항상 착했는데 아빠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잘 모르겠다. 아줌마가 그리워서 밤마다 울게 된다. 아빠는 너무 바빠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나쁜 일을 하면 아줌마처럼 내보내질까 무서워진다. 서연은 일기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감정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영숙의 눈치를 보며 아침을 먹고 가방을 챙겼다. 혹시 자신도 실수를 해서 내쫓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모, 제가 뭘 잘못하면 말해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저도 아줌마처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영숙은 서연의 말에 당황했다. 서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박순자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서연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서연은 평소보다 더 얌전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고 친구들과 놀 때도 조심스러웠다. 혹시 실수를 해서 혼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서연아, 오늘 미술 시간에 뭘 그릴까? 미술 선생님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에는 박순자를 그렸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웠다. 박순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그려도 되는 걸까? 선생님, 가족을 그려도 되나요? 물론이지. 좋은 주제야. 서연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 그림에는 아버지와 자신만 있었다. 박순자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서연의 그림 속 가족은 서늘하고 외로워 보였다. 방과 후 이기태가 마중 나왔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른 질문을 했다. 아저씨, 저는 절대 나쁜 일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아줌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물건을 가져가거나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이기태의 마음이 아팠다. 서연이 이미 박순자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서연아, 넌 원래 착한 아이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럼 아빠가 저를 내보내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약속해. 하지만 서연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박순자가 없는 삶에 적응해가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언젠가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다. 7살 서연의 세상에서 안전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서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식욕도 없어졌고 밤에 자주 깨어 울기도 했다. 하지만 이영숙은 그런 서연의 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김민호는 여전히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박순자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잠자리에서 들려주던 동화, 아플 때 간병해주던 따뜻한 손길, 함께 웃고 떠들던 즐거운 시간들,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버지는 아직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발걸음을 죽이며 박순자의 방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방 안은 깜깜했지만 복도의 불빛이 어렴풋이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전등을 켰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직도 박순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향수가 조금 남아 있었고 옷장 안에는 몇 벌의 옷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그 옷들을 만져보며 박순자의 냄새를 맡으려 했다. 그때 화장대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서연과 박순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난해 여름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박순자가 서연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했다. 아줌마 보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녀는 박순자의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다. 아직도 희미하게 박순자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베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 저는 절대 나쁜 일 안 할게요. 그러니까 돌아와 주세요. 저 혼자는 너무 무서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은 사진을 숨겨서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이 서연을 깨우러 왔을 때 서연의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영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서연의 감정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했다. 아침 식사 시간, 김민호가 드물게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다. 서연아, 요즘 많이 야위었네. 밥 잘 안 먹어? 먹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요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박순자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웠고 이영숙이 해주는 음식은 맛이 없었다. 김민호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지만 곧 신문에 시선을 돌렸다.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이기태에게 물었다. 아저씨, 아줌마 집 주소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어요. 아줌마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저는 아직도 아줌마가 좋아요. 이기태는 고민에 빠졌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김민호가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서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왜요? 편지도 안 되나요? 그게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그럼 서연은 실망했다. 편지조차 쓸 수 없다니 박순자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다. 학교에서 서연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연아, 오늘 방과 후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지민이가 제안했다.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요즘 넌 맨날 집에만 가. 재미없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 집에 가서 즐겁게 놀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서연을 담임 선생님이 발견했다. 서연아, 왜 혼자 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 않을래?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은 서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서연아,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테 말해봐, 이세.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 가족이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가족이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생님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연이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기태는 서연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항상 우울해 보였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롯데월드 어때? 아저씨 혼자 가세요. 왜?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이기태는 걱정이 되었다. 7살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기 싫다고 하다니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이기태는 용기를 내어 김민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서연의 상태를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근데 서연 양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 안 좋다는 거죠? 요즘 많이 우울해하시고 식욕도 없으시고 예전처럼 밝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 박순자 씨가 떠난 후로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아이에게는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서연 양이 이기타에 씨, 당신은 운전만 하면 됩니다. 육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이기타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을 걱정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박순자의 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박순자가 입던 카디건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 카디건을 꼭 안고 울었다. 아줌마,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아줌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연은 카디건에서 박순자의 향기를 맡으며 울었다. 그녀에게는 이것만이 박순자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은 결심했다.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께 물어보기로 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지,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지. 서연은 카디건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둔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사진 속의 박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아줌마,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아줌마가 나쁜 일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서연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꾸었다. 자신도 박순자처럼 집에서 쫓겨나는 꿈이었다. 아버지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보내는 꿈이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그 후로는 잠들 수 없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던 서연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실과 불안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계속 커져가고 있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서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학교 선생님들도 서연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학급 담임은 상담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서연아, 선생님이랑 조금 이야기할까?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나간 후 서연을 불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선생님 앞에 앉았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것들을 말해도 될까? 선생님,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거짓말?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착한 사람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서연의 진지한 표칭을 보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서연아, 세상은 복잡해. 때로는 착한 사람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이 숨겨지기도 해. 그럼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고. 서연은 선생님의 말을 깊이 생각해 봤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면 박순자는 절대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선생님,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소중한 가족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순자는 정말 자신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점심시간 후 서연은 결심했다. 박순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방과 후 채탄 서연은 이기태에게 간청했다. 아저씨, 제발 아줌마 집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서연아, 아저씨도 아줌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기타에는 깊은 숨을 쉬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서연아, 아저씨는 아줌마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아줌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왜 아빠는? 이기태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때로는 어른들이 실수를 하기도 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서연은 이기태의 말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 박순자는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었다. 아저씨, 아줌마 주소 정말 모르세요? 이기태는 갈등했다. 서연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김민호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서연아, 아저씨가 생각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박순자의 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랍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박순자의 개인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서연이 감기 꿀차 끓여주기, 서연이 좋아하는 호박죽 레시피,
서연이 생일 선물 아이디어. 모든 메모가 서연에 관한 것이었다. 박순자가 얼마나 서연을 사랑하고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연은 수첩을 보며 울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마지막 페이지에서 주소를 발견했다. 박순자의 고향 주소였다. 경남 진주시. 서연은 그 주소를 외워두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곳으로 가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김민호는 드물게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도했다. 서연아, 요즘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 네. 서연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김민호는 서연의 변화를 느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서연아, 새로운 아줌마를 구해볼까? 너를 돌봐줄 수 있는. 싫어요.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김민호는 당황했다. 왜? 이영숙 씨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다른 아줌마는 싫어요. 순자 아줌마가 아니면 싫어요. 서연아, 그 아줌마는 이제 아빠는 정말 아줌마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김민호는 순간 당황했다.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다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아줌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연아,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네가 모르는 면도 있어. 그럼 증거가 있어요. 아줌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요? 김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의심만 있었을 뿐이었다. 서연아, 이미 결정된 일이야.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서연은 아버지의 회피적인 태도에 실망했다.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 아빠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아줌마가 정말 나쁜 일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기타의 아저씨는 아줌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줌마를 직접 만나서 진실을 알고 싶다. 이튿날 학교에서 서연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박순자의 고향 주소를 알고 있으니 언젠가 그곳으로 가보겠다고 결심했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지민이에게 물었다. 지민아, 진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진주? 경상남도에 있지. 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 곧 기차나 버스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왜 갑자기 진주를 물어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방과 후 이기태가 서연을 데리러 왔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진주까지 차로 얼마나 걸려요? 진주? 왜 갑자기?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야. 4시간? 서연은 생각했다. 너무 멀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거리였다. 아저씨, 정말 아줌마 주소 모르세요? 이기타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간절함이 너무 절실했다. 서연아, 아저씨가 알고는 있어. 하지만 알고 있다고요? 정말요? 응. 하지만 회장님이 알면 큰일 날 거야. 아저씨, 제발요. 저는 정말 아줌마를 만나고 싶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기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연의 절실함과 김민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연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날 밤 이기타에는 잠들 수 없었다. 서연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민호의 성격을 아는 그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한편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박순자와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녀를 다시 만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7살 어린 나이에도 서연은 진실을 찾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박순자의 방에서 가져온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서연은 다짐했다. 언젠가는 박순자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넷째 주 월요일, 서연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박순자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고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점심시간에 서연은 학교 도서관에서 지도책을 찾아봤다. 서울에서 진주까지의 거리와 교통편을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했다. 선생님, 서울에서 진주까지 어떻게 가요? 서연이 사서 선생님께 물었다.
진주? 경상남도 진주 말이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돼. 하지만 어린 네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멀어. 서연은 실망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이기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아저씨,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아줌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기태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 몇 주 동안 서연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봤던 그였다. 서연아, 시드 아저씨, 저는 정말 아줌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아줌마가 정말 나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쫓겨난 건지. 이기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연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정말 만약에 아저씨가 도와준다면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도와주실 거예요? 조건이 있어.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께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약속해요. 절대 말 안 할게요. 이기태는 결심했다. 서연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번 토요일에, 하지만 정말 비밀이야. 서연은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드디어 박순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박순자를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들었다. 한편 김민호는 서연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 동안 서연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서연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김민호가 목요일 저녁 식사 때 말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기태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냥 학교에서 재미있었어요. 김민호는 서연의 대답을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박순자가 좋아했던 분홍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이모, 저 기타의 아저씨랑 서점에 다녀올게요. 서연이 이영숙에게 말했다만도 서점 회장님께 말씀드렸어? 네, 어제 말했어요. 사실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박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기태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탔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혹시 아줌마를 만나고 나서 더 슬퍼지면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이기태는 박순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연의 상황을 설명하자 만나주기로 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박순자와의 재회를 상상했다. 과연 박순자는 자신을 반가워할까?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 2시간 정도 달린 후 이기태는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서연아, 조금 쉬었다 가자. 그리고 아줌마께 줄 편지라도 썼어? 편지는 안 썼어요. 만나서 직접 말할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휴게소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다시 차에 탔다. 서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드디어 박순자가 머물고 있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떨렸다. 서연아, 무서우면 언제든 말해. 아저씨가 같이 올라갈까?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은 아파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박순자가 있는 3층까지의 계단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박순자가 나타났다. 서연을 보자마자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아, 아줌마. 서연은 박순자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저씨가 데려다 주셨구나.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박순자는 서연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소박한 원룸이었지만 박순자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서연아, 많이 야위었네. 밥은 잘 먹고 있어? 이모가 해주는 건 맛없어요. 아줌마가 해준 음식이 그리워요. 박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아줌마,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아줌마가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아빠가 그랬는데. 박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서연아, 아줌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절대. 정말요? 정말이야. 아줌마가 서연이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 그럼 왜 아빠는? 박순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7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른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아줌마가 그리우면 안 되나요, 가시? 아니야, 서연아, 그리워해도 돼. 아줌마도 서연이가 그리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아줌마, 다시 우리 집으로 올 수 없어요? 박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제가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아줌마가 나쁜 일 안 했다고. 서연아, 아직은 말하지 마. 아버지가 더 화내실 수도 있어. 서연은 실망했지만 박순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이기태가 전화를 걸어 돌아갈 시간이라고 했다. 아줌마, 저 다시 올게요. 서연아, 조심해서 가. 그리고 아버지께는 비밀로 해야 해. 네, 알았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서연은 아쉬워하며 집을 나섰다. 박순자와의 재회는 짧았지만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은 이기태에게 말했다. 아저씨, 아줌마는 정말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아, 하지만 아버지께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약속했지? 네, 약속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박순자를 만나서 진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박순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다. 김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어디 갔다 왔어? 이영숙 씨가 서점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을 때까지? 서연은 당황했다. 그냥 큰 서점에 갔다가 시간이... 김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김민호는 서연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박순자를 만난 후 서연은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강해졌다. 서연아,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 김민호가 아침 식사 때 말했다. 네, 그런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면 새로운 친구라도 생겼고?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순자와의 만남을 들킬까봐 걱정되었다. 그냥 학교가 재미있어져서요. 김민호는 서연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김민호는 이영숙을 불러 물어봤다. 이영숙 씨, 서연이가 요즘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요. 지난 토요일에 서점에 갔다고 했는데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나요? 아침 10시쯤 나가서 저녁 6시쯤 들어왔습니다. 조금 늦다고 생각했는데. 김민호는 이상했다. 서점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이기태 씨는 뭐라고 했나요? 큰 서점을 여러 군데 돌아봤다고 하더군요. 김민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서연과 이기태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그날 저녁 김민호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연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긴장하며 서재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지난 토요일에 정말 서점에만 갔었어? 네, 어떤 서점에 갔는지 말해볼래? 서연은 당황했다. 구체적인 서점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 그냥 큰 서점이요. 서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김민호는 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아,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정말 어디 갔는지 말해봐.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기태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정말 서점에 갔어요. 김민호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어디 갔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는 그때 김민호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다. 회사 직원이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호는 서연을 쳐다본 후 전화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김민호가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울었다.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박순자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다. 다음 날 김민호는 이기태를 따로 불렀다. 이기태 씨, 지난 토요일에 서연이와 정말 서점에만 갔습니까? 이기태는 긴장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서점이었죠? 강남에 있는 큰 서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죠? 이기태는 당황했다. 구체적인 서점 이름을 대야 했다. 교보문고였습니다. 김민호는 이기태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서연 양이 책을 많이 보고 싶어 해서. 서연이가 그렇게 책을 오래 보는 아이가 아닌데요. 이기태는 식은땀을 흘렸다. 더 이상 변명하기 어려웠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말해보세요. 정말 어디 갔는지. 이기태는 고민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서연과의 약속도 있었다. 회장님, 정말 서점에 갔습니다. 김민호는 확신했다. 이기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날 밤 김민호는 이기태의 행동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회사의 보안팀에게 이기태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달라고 했다. 이틀 후 보안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지난 토요일 이기태의 차량이 서울을 벗어나 진주까지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김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진주라면 박순자의 고향이었다. 박순자를 만나러 갔다는 말인가? 김민호는 즉시 이기태를 불렀다. 이기태 씨, 지난 토요일에 진주에 갔었죠? 이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다. 회장님, 그것은 서연이를 데리고 박순자를 만나러 간 거죠? 이기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민호는 분노했다. 어떻게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회장님, 서연 양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계속 우울해하시고 밤마다 우시고. 그래도 제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연 양을 위해서였습니다. 김민호는 화가 치밀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서연이를 불러오세요. 잠시 후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다. 아버지의 화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서연아, 박순자를 만나러 갔었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빠. 왜 거짓말을 했어? 아빠가 화낼까봐. 그 아줌마를 만나서. 뭐라고 했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줌마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김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아줌마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아, 그 아줌마의 말을 믿는 거야? 네. 아줌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김민호는 당황했다. 딸이 자신보다 박순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서연아, 아빠의 말은 믿지 않고 그 아줌마의 말을 믿는 거야.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빠, 정말 확실해요. 아줌마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거요. 김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어. 어떤 상황이요? 구체적으로 뭘 봤어요? 서연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민호는 당황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줄 몰랐다. 서연아,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 아빠도 확실하지. 라는 거죠. 김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확실한 증거 없이 박순자를 내쫓았다. 서연아, 아빠 아줌마를 다시 집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 왜요? 아줌마가 나쁜 일을 안 했다면 왜 못 와요? 김민호는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서연의 논리를 반박할 수도 없었다. 서연아, 이미 벌어진 일이야.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7살 딸이 자신을 이렇게 추궁하다니. 그때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아빠, 아줌마 없으면 저는 정말 외로워요. 아빠는 항상 바쁘고 이모는 저한테 관심 없고 아줌마만이 저를 진짜 사랑해줬어요. 김민호는 가슴이 찔렸다. 딸이 외로워한다는 것을 제대로 몰랐다. 그런데 아빠가 아줌마를 내보냈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이유로. 서연의 말은 계속되었다. 아빠, 저도 나쁜 일을 하면 저를 내보낼 거예요?
김민호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아줌마처럼 저도 실수를 하면 아빠가 저를 버릴까봐 무서워요. 김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니. 서연아, 절대 그런 일은 하지만 아줌마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연의 말에 김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김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박순자를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까지. 그날 밤 김민호는 잠들 수 없었다. 서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새벽 2시, 김민호는 서재에서 나와 서연의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서연이 자고 있었다. 하지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김민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7살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김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연을 깨웠다. 서연아, 일어나자.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소에는 이영숙이 깨워주었는데. 아빠? 서연아,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가 소파에 앉았다. 김민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진솔하게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박순자, 아줌마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내보낸 거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정말요? 아빠가 너무 성급했어. 그리고 네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다. 아빠, 그럼 아줌마를 아줌마께 사과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해볼게. 서연은 기뻐서 아버지에게 안겼다. 정말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약속해. 하지만 아줌마가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겠어. 아빠가 너무 심하게 대했거든. 아줌마는 착하신 분이에요. 분명 용서해 주실 거예요. 김민호는 서연의 순수한 믿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김민호는 이기태와 함께 진주로 향했다. 박순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회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직접 사과해야지. 박순자 씨가 바로 용서해 주실까요, 사나?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진주에 도착해서 김민호는 박순자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순자가 나왔다. 김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박순자 씨,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순자는 당황했다. 김민호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에 앉은 김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회장님,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의심만으로 그런 일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떠올랐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어요. 허나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게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신이 없어서. 박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의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박순자 씨, 다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저를 다시 믿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완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실 건가요? 김민호는 박순자의 말에 찔렸다. 자신이 얼마나 서연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다. 제가 서연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서연이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 주세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김민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는 차 안에서 설렜다. 서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아줌마, 정말 돌아오셨어요. 서연아, 보고 싶었어.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김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박순자가 만든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아줌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동안 이런 음식을 못 먹어서 너무 그리웠어요. 우리 서연이가 많이 야위었네. 이제부터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김민호가 말했다. 박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으로 지내요. 박순자는 놀랐다. 가족이라고 하시면 진짜 가족처럼요. 서연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니까.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와,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박순자는 서연이에게 오랜만에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김민호는 박순자에게 말했다. 박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서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몇 개월이 지났다. 김민호는 약속을 지켰다. 매일 저녁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놀러 다녔다. 박순자도 더 이상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서연은 다시 밝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학교에서도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서연이 말했다. 아빠, 아줌마,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김민호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도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박순자도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면 아줌마도 행복해. 그 순간 서연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섞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네요. 김민호와 박순자는 서연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했다. 맞아, 서연아.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김민호의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다. 성급한 판단으로 잃을 뻔했던 소중한 사람을 되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민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박순자는 명실상부한 가족이 되었으며 서연은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오해와 갈등도 진실한 사랑과 용서 앞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었다. 5MDA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민호와 서연 그리고 박순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급한 판단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희망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힘을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감동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6개월이 지나 서연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 생일은 특별했다. 작년에는 박순자가 없어서 쓸쓸하게 보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호는 이번 생일 파티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서연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있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기념하고 싶었다. 박순자 씨, 서연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연이가 원하는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김민호는 서연에게 물어봤다. 서연아, 생일 파티 어떻게 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 저는 화려한 파티보다는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끼리? 네, 아빠, 순자 엄마, 그리고 기타의 아저씨까지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파티요. 김민호는 서연의 말에 감동했다. 딸이 물질적인 것보다 가족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집에서 조용히 파티를 하자. 생일 일주일 전부터 김민호와 박순자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주문하고 거실을 예쁘게 꾸밀 장식품들을 샀다. 회장님, 서연이가 요즘 피아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피아노요? 네, 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민호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연에게 피아노를 선물해주면 어떨까? 그럼 피아노를 선물해볼까요? 그럼 정말요?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김민호는 즉시 피아노 매장에 가서 아이용 디지털 피아노를 주문했다. 분홍색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생일날 깜짝 선물로 주기로 했다. 한편 박순자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소중한 앨범이었다. 이기태도 서연의 생일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서연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다. 드디어 서연의 생일날이 되었다. 서연은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순자 엄마,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 우리 서연이 생일 축하해. 아침 식사 때 김민호가 말했다. 서연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야 해. 네, 무슨 일이 있어요? 비밀이야, 집에 와서 확인해봐. 서연은 궁금해하며 학교에 갔다. 수업 시간 내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도착한 서연은 깜짝 놀랐다. 거실이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으로 꾸며져 있었고 큰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해. 김민호, 박순자, 이기태가 함께 외쳤다. 와,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서연이 생일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케이크에는 8개의 초가 켜져 있었다. 서연은 소원을 빌고 초를 불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 박순자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말해도 되는 소원도 있어요. 뭔데?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지내는 거여빠를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선물을 주는 시간이었다. 김민호가 먼저 큰 상자를 가져왔다. 서연아, 아빠 선물이야. 서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분홍색 디지털 피아노가 들어있었다. 와, 피아노예요.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집에서도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겠네. 다음은 박순자의 선물이었다. 서연아, 엄마 선물은 이거야. 박순자가 준 것은 예쁘게 꾸며진 사진 앨범이었다. 서연이 페이지를 넘겨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엄마, 이 사진들 어떻게?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찍어둔 거야. 서연이의 소중한 추억들이야. 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박순자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기태의 선물이었다. 서연 양, 아저씨 선물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기태가 준 것은 서연이 좋아하는 토끼 캐릭터 인형이었다.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정성이 가득한 선물이었다. 아저씨가 직접 만드셨어요? 정말 예뻐요. 서연 양이 좋아해 주니까 기뻐요. 선물을 다 받은 후 네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연아, 이번 생일은 어때? 김민호가 물었다. 최고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에요. 왜? 진짜 가족들과 함께이니까요. 아빠도 있고 순자 엄마도 있고 기타의 아저씨도 있고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요. 박순자가 서연을 안아주었다. 우리도 서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때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잠깐만요. 저도 모든 분께 선물이 있어요.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었다. 아빠께는 이거예요. 서연이 김민호에게 준 그림은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호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 엄마께는 이거예요. 박순자에게 준 그림은 엄마와 딸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박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기타의 아저씨께는 이거예요. 이기태에게 준 그림은 아저씨가 차를 운전하고 서연이 뒷좌석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다. 이기태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고마워. 아저씨가 평생 간직할게.
모든 분들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순간 네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김민호가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너에게 미안해. 예전에는 진짜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빠,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박순자도 말했다. 서연아, 엄마도 서연이 때문에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어. 고마워. 이기태도 말했다. 서연 양, 아저씨도 서연 양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서연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내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는 이제 정말 제 아빠가 되었고 순자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되었어요. 기타의 아저씨도 제 가족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김민호 가족의 행복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때로는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었지만 사랑과 이해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다. 김민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박순자는 명실상부한 어머니가 되었으며 서연은 사랑받는 딸로 자라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